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아마 통장 어딘가에 1000만원이 있거나 아니면 곧 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직장인의 68%가 그 1000만원을 가지고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이요. 틀린 방법이 아니에요. 아예 다른 방향이에요. 은행 적금 넣고 있죠. 예금 굴리고 있죠. 혹시 지금 이자 연 3에서 4%짜리 상품 들고 나는 착실하게 모으고 있다고 안심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폭로할 가장 큰 함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1000만원을 1억으로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 15년이나 단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숫자로요. 계산식으로요.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행동 지침까지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 저 말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해주는 채널 없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현실부터 직시해봅시다. 2025년 통계청과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대부터 40대 직장인 중 72.4%가 재테크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돈 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월 평균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38만 7천원입니다. 재테크한다는 사람들이 한 달에 평균 39만원 채 안 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39만원을 어디에 넣고 있느냐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저축이 83%로 1위예요. 그냥 은행 저축이요. 계산해볼까요? 연 3.5%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에 1000만원을 넣는다고 가정해봅시다. 1000만원 곱하기 3.5%는 35만원, 세금 15.4% 떼고 나면 실수령 이자는 약 29만 6천원이에요. 1000만원을 1년 묻어두고 받는 이자가 29만 6천원입니다. 한 달치 교통비도 안 되죠.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럼 1000만원이 1억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연 3.5% 복리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0만원에 연 이자율 1.035를 매년 반복해서 n번 곱하면 1억 원이 됩니다. n을 구하기 위해 로그를 씁니다. 10의 로그를 1.035의 로그로 나눠주면 66.4년. 네, 진짜입니다. 제가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연 3.5% 예금으로 1000만원을 1억으로 만들려면 66년이 걸립니다. 지금 30살이라면 96살이 될 때 1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도 원금 보장이잖아요. 안전한 거잖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안전하다는 건 착각이에요.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당신 돈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 3.2%예요. 이자율과 물가를 빼면 실질 수익률은 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따로 있어요. 같은 1000만원을 다른 방식으로 굴린 사람들은 얼마나 됐을까요? S&P 500 지수 ETF의 역대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입니다. 최근 2024년엔 25% 이상, 2025년에도 16% 상승을 기록했어요. 장기 평균으로 보수적으로 10%만 잡아도 1000만원의 연 수익률 n번 곱하면 1억 원이 됩니다. n을 구하려면 로그를 씁니다. 10의 로그를 1.10의 로그로 나눠주면 24.2년, 24년입니다. 예금이 66년, 인덱스 ETF가 24년, 무려 42년 차이입니다. 당신의 청춘 42년이 그냥 증발하는 겁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분산 투자와 적립식을 결합하면 이 기간은 더 줄어듭니다. 1000만원 목돈에 월 50만원을 추가로 넣는다며 월 50만원, 연 10% 수익률, 기존 1000만원 포함 약 7에서 8년 내 1억. 돌파 7에서 8년입니다. 은행 예금 66년이 7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럼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모를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왜 알면서도 못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심리적 이유 그리고 시스템적 이유. 먼저 심리적 이유입니다. 사람의 뇌는 손실을 이익보다 2배 이상 크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걸 행동경제학에서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10만원 있는 것이 10만원 버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 자동으로 끌리는 거예요. 그런데 금융 시스템은 이 심리를 정확히 알고 이용합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적 이유입니다. 은행들이 절대 먼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당신에게 ETF나 인덱스 펀드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적 있나요? 없죠. 왜일까요? 은행이 예금으로 당신에게 주는 이자는 연 3에서 4%지만 그 돈으로 대출해서 받는 이자는 연 5에서 8%입니다. 그 차이 즉 예대마진이 은행의 수익입니다. 당신이 예금에 돈을 맡길수록 은행은 돈을 법니다. 반면 당신이 직접 ETF에 투자하면 은행엔 아무 이득이 없어요.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시중은행들의 평균 예대금리 차는 1.8%포인트입니다. 당신이 은행에 예금 1억 원을 맡기면 은행은 거기서 연 180만 원을 조용히 가져가는 구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도 주식은 위험하잖아요. 원금 날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개별 주식은 위험하지만 분산된 인덱스 ETF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S&P 500 ETF는 미국 상위 500개 기업 전체에 동시에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500개 기업이 동시에 망하려면 미국 경제 자체가 붕괴해야 하는데 그럼 예금도 의미 없겠죠.
역사적으로 S&P 500은 어떤 10년 구간을 잡아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사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가상인물 사례 박준혁 씨 34세 IT 중견기업 과장 월급 420만원. 박준혁 씨는 꽤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28살부터 월급의 30%인 약 100만원씩을 6년간 모아서 만 34살에 드디어 7,2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부모님께 빌린 2,800만원을 더해서 딱 1억이 됐어요. 첫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고 남은 돈 약 3천만원을 재테크하려고 은행 창구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추천해준 건 안전한 정기예금 1,500만원과 원금 보장형 ELS 1,500만원이었습니다. ELS는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특정 주가 지수가 일정 구간 아래로 안 떨어지면 연 5에서 6% 이자를 주는 상품이에요. 박준혁 씨는 원금 보장되고 이자도 높네 라며 흔쾌히 계약했습니다. 꽤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였어요. 문제는 2년 뒤에 터졌어요. ELS 상품에 연결된 홍콩 H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동시에 45% 이상 하락했습니다. 원금 보장 조건인 기준가 대비 50% 아래로 안 떨어지면이라는 조건이 아슬아슬하게 무너진 거예요. 결국 박준혁 씨는 원금 1,500만원 중 650만원만 돌려받았습니다. 850만원이 증발했어요. 그 사이 같은 직장 동기는 동일한 금액을 S&P 500 ETF에 넣었고 그 2년간 수익률 약 35%를 기록해서 2,025만원이 됐습니다. 박준혁 씨와 동기의 격차는 2년 만에 1,375만원이 벌어졌어요. 박준혁 씨가 전세 만기 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지금 당장 1억이 없다.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동시에 ELS 손실로 재테크 자금은 절반이 됐고 전세 갱신도 불안하고 직장에선 팀장 승진이 밀렸어요. 나중에 박준혁 씨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창구 직원은 제가 모르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아무 말도 안 해줬을까요? 이게 바로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함정은 따로 있어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사실 많이 알려진 이야기예요. 은행 예금이율 낮다, ETF가 낮다,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죠?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업계 내부자들이 절대 대중 앞에서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함정일 수익률 착시. 많은 분들이 투자를 시작하면서 첫 해에 20에서 30% 수익을 내면 이렇게 생각해요. 나 재능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금액을 확 늘립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개인 투자자의 심리를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초반 수익을 낸 개인 투자자의 70% 이상이 이후 2에서 3년 안에 원금 대비 손실로 돌아섰습니다. 왜냐고요? 수익이 나면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 한 종목에 집중하고 집중하면 한 번의 하락에 전부 날리는 구조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초보자의 행운이라고 부릅니다. 첫 수익은 실력이 아니라 타이밍이 맞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착시를 알아야 살아남습니다. 함정 2번 세금과 수수료. 이건 증권사와 금융기관이 절대 먼저 계산해서 보여주지 않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해외 ETF S&P 500 등에서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22%가 붙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수가 0.05에서 0.3% 빠져나가요. 소액일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년 이상 장기 투자할 때 이 차이는 수백만 원이 됩니다. 계산해볼까요? 1,000만원을 연 10% 수익률로 10년 투자한다고 가정합니다. 1,000만원 곱하기 1.10을 10번 곱하면 약 2,594만원, 수익이 1,594만원이에요. 여기서 250만원 초과분인 1,344만원에 22% 세금을 내면 295만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같은 투자를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로 했다며 ISA를 활용하면 서민형 기준 연간 수익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도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세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요. 이 차이 10년이면 수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금융기관은 이걸 왜 안 알려줄까요?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게 금융기관 입장에선 수수료 수입을 줄이는 구조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함정 3번 타이밍 투자의 저주. 지금 주식이 너무 올랐으니까 조금 기다렸다 사야지. 이런 생각 해보셨죠? 이 심리가 바로 세 번째 함정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 끝나면 사야지 놓침. 2022년에 금리 내리면 사야지 놓침. 2024년에 AI 거품 꺼지면 사야지 놓침. JP모건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S&P 500에서 지난 20년 중 상승률 기준 단 10일만 놓쳐도 전체 수익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10일이에요. 20년 중 10일. 타이밍을 맞추려다가 오히려 가장 좋은 날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나는 아니야. 나는 조심할 거야. 공부하고 투자할 거야. 하지만 아닙니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공부 다 하고 들어가겠다는 사람은 영원히 못 들어가요.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시장에 있는 시간이 타이밍을 이깁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가상 사례 이서연 씨 38세 병원 간호사 월급 340만원. 이서연 씨는 박준혁 씨보다 더 극적인 케이스입니다. 이서연 씨는 2021년에 주식으로 6개월 만에 1,000만원을 2,300만원으로 만들었어요. 수익률 130%입니다. 주변 친구들한테 자랑했고 친구 3명에게도 이 종목 사라고 권유했죠. 다들 샀어요. 그 후 이서연 씨는 2,300만원에 대출 2,000만원을 더해
총 4,300만원을 한 바이오 종목에 몰빵했습니다. 임상 3상 결과가 나오면 주가가 3배 뛴다는 유튜버 분석을 믿었어요. 임상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주가는 2주 만에 82% 폭락했어요. 4,300만원은 774만원이 됐습니다. 대출 2천만원은 그대로 남았고요. 결국 이서연 씨는 마이너스 1,226만원 상태로 빚을 갚으면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친구 3명과는 연락이 끊겼어요. 여기서 제일 무서운 건 이거예요. 이서연 씨가 처음 1,000만원을 그냥 S&P 500 ETF에 넣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같은 기간에 약 1,460만원이 됐을 겁니다. 대출도 없고 친구도 잃지 않고 460만원 수익이 났을 거예요. 화려한 수익보다 잃지 않는 구조가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만 했는데 이제 진짜 중요한 파트입니다. 오늘 당장 실행 가능한 것들만 골랐어요. 행동 지침인 ISA 계좌를 먼저 개설하세요. 투자보다 세금 구조부터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ISA 계좌는 증권사 앱에서 5분이면 개설됩니다. 서민형 기준 연 400만원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혜택이 있어요. 일반 계좌로 10년 투자했을 때와 ISA로 투자했을 때 세금 차이가 수백만 원입니다. 돈을 더 버는 게 아니라 덜 잃는 구조부터 만드는 거예요. 이건 오늘 바로 하세요. 행동 지침이 1,000만원의 70%는 인덱스 ETF로 즉시 투자, 700만원을 국내 상장 S&P 500 ETF에 넣으세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검증된 수익률을 보여주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700만원 연 10% 복리는 10년 후 약 1,816만원. 나머지 300만원은 비상금으로 CMA 통장에 두세요. CMA는 하루만 맡겨도 연 3% 이자가 붙고 즉시 인출도 가능합니다. 예금과 같은 안전성에 유연성까지 있어요. 행동 지침 3. 1,000만원 이상 적립식 추가 투자. 목돈 1,000만원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매월 꾸준히 추가로 넣는 게 핵심이에요. 계산해 볼까요? 1,000만원 더하기 월 50만원 곱하기 연 10% 수익률은 약 8년 후 1억 돌파. 총 투자원금 1,000만원 더하기 50만원 곱하기 96개월은 5,800만원. 복리 후 자산은 약 1억 500만원. 투자원금 5,800만원으로 1억을 만드는 거예요. 수익으로 4,200만원을 버는 겁니다. 그것도 8년 안에. 진짜 부자들이 하는 행동 패턴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시장이 떨어질 때 겁내지 않고 오히려 더 삽니다. 이걸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판다고 하는데 말은 쉽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지만 자동이체 설정으로 매달 강제로 사는 구조를 만들면 자동으로 이 원칙이 지켜집니다. 행동 지침 4. 연금 저축펀드로 세액공제까지 챙기세요. 이건 덤으로 드리는 이야기인데 놓치면 억울해요. 연금 저축펀드에 연 600만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99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세액공제율이 16.5%거든요. 이 99만원도 재투자하면 복리로 불어납니다. 99만원 곱하기 10년 연 10% 수익률은 약 157만 7천원. 세금 환급금만 10년 투자하면 250만원이 넘어요. 이걸 안 받으면 손해입니다. 행동 지침 5. 레버리지와 개별 종목 집중 투자는 하지 마세요. 이건 금지 지침입니다. 2배에서 3배 레버리지 ETF는 단기 트레이딩 상품이에요. 1,000만원 목돈을 1억으로 만드는 장기 전략에는 독약입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도 2배지만 손실도 2배예요. 그리고 변동성 손실이라는 구조 때문에 장기 보유하면 지수가 제자리여도 레버리지 ETF는 손실이 납니다. 자, 오늘 핵심을 딱 세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행 예금으로 1,000만원을 1억으로 만들려면 66년이 걸립니다. 인덱스 ETF와 월 적립식을 결합하면 8년으로 줄어듭니다. 둘째, 세금 구조. ISA 연금 저축을 먼저 만드는 사람이 같은 수익률에서 수백만원을 더 가져갑니다. 셋째, 타이밍을 재지 말고 시장에 있는 시간을 늘리세요. 공부 다 하고 들어가겠다는 사람은 영원히 못 들어갑니다. 진정한 부자는 언제 살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시장에 머무는가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 꺼내서 증권사 앱 여세요. ISA 계좌 개설 버튼 누르세요. 5분이면 됩니다. 1억이라는 숫자가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오늘 그 5분이 그 막막함을 8년으로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주변에 아직 은행 예금에만 돈 넣고 있는 친구 있다면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그게 진짜 친구한테 해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댓글로 지금 내 재테크 현황이 어떤지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제가 다 읽고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억이 생긴 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투자 실수 탑5를 다룰 예정입니다. 1,000만원을 1억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다 날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야기 다음 주에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